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 친구들도 좀 만나야지.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넓고 많은 인간관계보다는 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뇌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뇌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활력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의 뇌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더 깊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이죠.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 말투, 분위기,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뇌는 이 정보를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처리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적인 카메라라면 당신의 뇌는 8K 초고 해상도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더 많은 디테일을 포착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모임이 당신에게는 수백 개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변화, 말 속에 숨겨진 의도, 분위기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당신의 뇌는 모두 포착하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친구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상적인 대화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만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당신의 뇌는 금세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단순한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의미를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말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대화는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대화보다 몇 명과의 깊은 대화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각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이나 시끄러운 모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활기찬 분위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여러 사람의 대화, 음악 소리, 조명의 밝기,
공기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부하라고 부릅니다.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데 당신의 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라서가 아니라 환경의 자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결합니다. 이런 사고 과정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이 깊은 사고에 필요한 집중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사고와 창의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밀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숫자로 측정됩니다. 친구가 몇 명인지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관계를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은 신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범위는 좁아지지만 그 대신 남아있는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의미 있는 대화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뇌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의미 있는 만남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에너지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2시간 정도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풍부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뇌는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말입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